이혜훈 후보자 얘기 좀 해볼게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일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두 아들의 병역 특례 의혹을 제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이른바 직주 근접, 직장하고 이제 집하고 가까운 곳에서 병역 특혜를 했다는 건데요. 이 후보자 둘째 아들은 이제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센터의 경우에 2014년에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받았는데 이 후보자의 아들이 그의 유일한 복무자였다는 겁니다. 셋째 아들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배경찰서 역시 이 후보자 아들이 복무를 시작한 2019년에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 16명을 뽑았고 복무를 마친 2021년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과 근무지 사이 거리가 방배경찰서는 2.5km, 지역 아동센터는 7km여서 이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깝다는 직주 근접 복무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후보자는 세 아들 모두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불법 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었다면서 특히 차남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낙선해서 실업자일 때 복무를 했다.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었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검증할 또 하나의 의혹이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이보다 앞서서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도 불거졌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후보자의 이제 남편이 지난 2024년 8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펜터스에 청약을 해서 5인 가족 만점인 74점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를 하고 청약 저축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야 이제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 아파트는 청약 당시에 수십억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는데요. 이 후보자 부부가 당첨된 전용 면적 137제곱미터는 단 8세대만 공급이 돼서 경쟁률이 80대 1을 넘었었습니다. 그 당첨 2달 만에 이제 분양가 36억 7,840만 원을 전액 납부를 했는데 현재 주변 시세로 보면 이 아파트가 한 8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 후보자가 이미 이제 혼인을 해서 별도로 전셋집까지 구한 장남을 이제 미혼 상태로 두고 동일 세대로 묶어서 청약을 했다는 건데요.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장남을 이제 미혼 상태로 둔 거라면 전형적인 위장 미혼, 위장 전입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국토부가 부정 청약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후보자는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르는데요. 이제 당시 집중 단속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 292채 중 14%에 달하는 그 41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이 돼서 청약이 취소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모의 위장 전입으로 이제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이제 부모의 3년간 병원과 약국 이용 내역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서 위장 전입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병원 이용을 별로 하지 않는 이제 자녀 세대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는 적발이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위장 이혼이나 위장 전입을 적발을 하려면 자녀의 카드 이용 내역이나 뭐 택배 배송 이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강제 수사권이 있어야만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국토부가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 사례 때문에 뭐 부양가족 수가 이렇게 당첨 여부를 가르는 청약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해명은 뭡니까? 이 해명이 조금 석연치가 않은데 이 후보자 측은 이제 장남이 혼인신고하지 않은 줄을 몰랐다. 그리고 장남은 평일에는 직장에 있는 세종에 있고 며느리만 용산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주말에는 장남 부부가 이 후보자 부부집에서 함께 지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택법상 이제 뭐 이런 위장 미혼 또는 위장 전입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에는 계약 취소는 물론이고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후보자가 결혼한 자녀를 미혼인 상태로 두고 또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장 미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인 신고를 내가 늦게 했다라고 해서 그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위장 미혼을 넘어서서 위장 전입의 문제로 불거졌을 때에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주택법의 위반의 요소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주민등록법상의 위법적인 요소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거주를 분리하고 3개월 이상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그 거소에 맞게 사실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이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이 요구되는 하나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청약이라는 문제와 맞물려서 부양가족 수 점수를 얻기 위해서 허위의 전입 신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부정 청약으로서 이 주택 공급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것이 주택법 65조 위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다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위장 전입 그리고 부정 청약과도 맞물려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문 기자가 얘기했던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의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이전에는 이러한 공익 근무 사례가 없었는데 딱 이 아들의 부분에 대해서만, 그 건에 대해서만 3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뽑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외압이 작용했는지 판단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어떠한 외압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물론 낙선을 해서 뭐 실직자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그러면 이전에는 공익을 뽑지 않았다가 그 차남이라든지 삼남이 근무할 때에만 공익을 그때 뽑았는지, 그 이후로는 왜 또 불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이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 본다라든지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혜원 후보자는 나는 그때 낙선한 상태여서 외압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래서일까요? 연일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임명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참여연대와 이제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참여한 주도권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는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논평을 냈습니다. 스스로를 무주택자라고 내세우고 분양가 상한제를 로또라며 반대해왔던 이 후보자가 정작 자신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서, 이런 인사가 핵심경제 부처 수장을 맡는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후보자 관련해서 보좌관에 대한 폭언, 자녀들의 엄마 아빠 찬스 논란, 부동산 투기, 부정 청약까지 거의 매일 새로운 논란과 의혹이 나오고 관련 고발도 지금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들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아직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19일 청문회가 열리는데 해명해야 할 의혹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